자, 페이지 48페이지고요. 자, 2단원 기권과 지구기온 파트부터 출발할 건데 여기가 요 단원에서 제일 쉬워. 알겠니? 자,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요 단원 자체는 일기예보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니? 오늘의 날씨 변화, 내일의 날씨 변화 뭐 이런 거 우리가 따지기 위한 밑작업 하나씩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계산하는 거는요, 니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파트의 물질의 특성에서 용해도 계산 기억나니? 기억 안 나? 그거 그대로 비슷한 게 나와요. 알겠니? 그래서 그 문제를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니들한테 1번, 2번, 3번 공식을 하나씩 적어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나가다 툭 건드리면 1번 하면 뭐는 뭐뭐에 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그거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거 하기 전에 가장 쉬운 것부터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한다. 기권과 지구기온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울 건데 여긴 뭘 배우느냐? 자, 일단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우리가 직권이라고 한단다. 그 정도 알고 있지? 야,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자, 지구를 구성하는 고체, 액체, 기체 성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고체 성분을 직권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땅덩어리. 그 다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수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공기 덩어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기권. 벌써부터 기권하면 안 돼. 됐니? 중학교 1학년 때 직권 배웠고요. 2학년 2학기 파트에서 수권 배웠었죠. 그치?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거야. 기권까지. 됐니? 그 다음 우리 고체, 액체, 기체인 직권, 수권, 기권 속에 우리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생물은 따로 배우죠. 그런 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물권이라고 따로 배울 거야. 그 다음 우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외권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안 나지?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기권에 바로 어떤 공기 이 기체들로 되어 있고 얘네들의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권의 층상 구조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 자, 지금부터 이제 기권에 대한 얘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권. 우리가 기권이란 말은 대기권의 줄임말로서 지구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공기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권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기는요, 지구 지표면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한 존재를 할 건데 그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어디냐? 밑줄 쳐. 높이 1000km까지. 니네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 니네 인공위성 있는 곳 알지? 인공위성. 맞지? 그 인공위성 있는 그 장소까지는 기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알겠어? 인공위성이 있는 거 지표로부터 몇백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 1000km 내부지. 알겠니? 그래서 인공위성 바로 우리 지구 주변을 동글동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거 중력 때문에 돌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현재 높이 약 1000km까지는 중력이 작용하는 한계점이다. 지구 중력의 한계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유주 써봐야겠지. 바이는 뭐뭐 때문에. 이건 간단하죠. 중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중력이 왜 셉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 지구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 혼합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혼합물인 이 대기권은요. 어느 지방을 가봤자 분포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균일 혼합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써놔. 균일 혼합물. 자, 그러면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오른쪽에 살짝 써 있습니다. 자, 1등은 누가 뭐라 해도 질소기체야. 됐니? 이때 이 질소기체는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N2라고 쓴단다. 뭐라고 쓴다? N2. 얘들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질소기체 하면 N이라고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뭐라고 써요? N2. 산소기체라고 하면 O라고 써요? O2라고 써요? O2. 그럼 선생님 왜 그래요? 왜 그러지? 이유가 뭘까? 너희들 과정에서는 안 나와. 이거 고1 과정 들어가야 돼. 그냥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N2 상태로 존재하거나 O2 상태로 존재해야지만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어. 알겠니? 됐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원소들은요.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다른 애들하고 결합하거나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질소는 N보다 N2가 더 안정한 상태야.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O보다 O2가 더 안정한 상태야.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자꾸 익숙하게 써버릇해야지만 나중에 스무스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2등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2등은 O2야. 그다음 나머지는 기타야. 왜? 78에다 21 더하면 어려운 산수죠. 99%죠. 1% 안에 기타 성분 아르곤 그다음 이산화탄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냐? 이 새끼입니다. 요때 이 CO2가 굉장히 적죠. 0.03%. 맞죠? 근데 이 0.03%밖에 안 되는 요 자식 때문에 우리 지구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근데 문제는 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점점 높은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바뀌고 있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지구 온난화.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이 새끼야. 알겠냐?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 그 다음 미리 좀 배워두세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산화탄소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뭘까? 그것도 될 수 있어. 그것도 될 수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래. 알겠니? 너네 화석연료 언제 이후부터 많이 사용했지? 그치? 산업혁명 대략 한 200년 정도. 맞지? 그때부터 석탄, 석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구마구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 자연훼손하고 아까 준서가 얘기했던 우리 뭐야? 나무 같은 거 다 벤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거죠. 자, 재밌는 거 알려줄까? 준서가 2명이다. 준서 2명이야. 알겠어? 얘는 손준서, 쟤는 문준서야. 그럼 앞으로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 준서 하니까 내가 너 깜짝 놀랐지? 이름인 줄 알고. 그래서 너는 손준이고 넌 문준이. 어때? 알겠지? 준서 하면 헷갈리잖아. 나도 헷갈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대기 조성은 N2가 제일 많고 그 다음 O2고 그 다음 나머지 기타인데 CO2가 굉장히 적지만 이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라는 거 미리 좀 알고 계세요.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기권의 층상구조가 나오는데 이 기권의 층상구조가 시험 문제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고요. 이거 내년에도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내년에 또 나온대. 그럼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통합과학 원에 배운다는 얘기는 수능에도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내년에 또 배울래? 올해 한 번 배우고 내년에 그냥 이랬었지 하고 넘어갈래? 올해 한 번에 배우고 내년에 이랬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 기권의 층상 구조를 배울 건데 먼저 이 모양 꼬라지 좀 보세요. 이 모양 꼬라지를 딱 보면 이 그래프를 보란 얘기야. 자, 지표로부터 높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가 0kg고 지표면 여기는 1000kg까지야. 맞아? 되니? 그 다음 온도 분포를 보니까 떨어졌다 높아졌다 떨어졌다 높아졌다. 맞아? 온도가 바뀌는 부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즉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총 4가지 층으로 나누는 거야. 몇 개의 층? 4가지 층입니다. 이해되니?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 그래프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설명 들으세요. 펜 놓고 쉬고 지금부터 설명 들으세요. 자, 얘들아, 요새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추울 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난로. 핫팩 같은 핫팩도 일종의 난로지 뭐. 알겠어? 난로가 필요하지 않니? 여기 2개의 난로가 있다. 첫 번째, 어마무시한 열량을 내는 엄청난 난로, 태양난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태양난로가 있어. 이거 태양난로 엄청 큰 거야. 알겠어?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니들하고 친한 난로가 하나 있어. 이게 뭐야? 지구난로가 있는 거야. 되니? 이거 뭐라고? 지구난로. 얘는 뭐라고? 태양난로. 야, 어떤 난로 근처에서 에너지가 뿜뿜 뒤지게 더워? 그치? 당연히 태양난로죠. 지구난로보다 훨씬 많잖아. 하지만 우리는 태양하고 붙어 있어. 지구하고 붙어 있어. 지구하고 붙어 있죠. 우리는 지구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아? 지구난로 근방에서 여기서 점프 해봤자 지구난로 근방이야. 맞아? 그 다음 얘들아, 이걸 일종의 그래프 형식으로 내가 그릴 거거든. 너네 이 정도는 알지? 이게 X축, 이게 Y축이에요. 되니?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면 뭔 뜻일까? 높이 올라갈수록, 맞아? 온도가 증가한다, 그런 뜻이고, 이렇게 되면 뭔 뜻일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그 뜻이고, 이렇게 되면 뭔 뜻일까? 높이 올라가도 온도가 안 바뀐다.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자, 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 난로에 영향을 받는 지구인이야. 지구가 싫어졌어. 나 너 미워! 지구를 떠날 거야. 됐지? 지구를 떠날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구에서 탈출해서 태양 난로 쪽으로 갈 거야. 되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 난로에서 점점 멀어지면 난로에서 멀어지는 거잖아. 열 나오고 있는 공간에서 멀어지면 건유라, 온도가 올라가겠니? 떨어지겠니?
그치? 떨어지겠죠. 그럼 온도가 떨어지니까 왼쪽으로 쭉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얘한테는 멀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얘하고 가까워지는 셈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가 온도가 쭉 떨어지다 어느 순간에는 드디어 이제 태양 난로에 가까워지는 셈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아까 손으로 그린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쭉 이렇게 감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구간. 현재 온도 변화 그래프가 어떻게 해서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진지 이해됐니? 지구 난로에서 멀어졌지만 태양 난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느 구간부터는 어떻게 된다? 온도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됐어? 근데 요때 구간이 얼마인지 봤더니 여기가 지표로부터 80km 구간이야. 얼마? 80km 구간. 그럼 이제 내가 니들한테 물어볼 거야.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왜 온도가 떨어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왜 온도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구 지표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지구에서 나오는 열을 많이 받아요? 조금 받아요? 조금 받아요. 그때 지구에서 나오는 열은 그 어떤 녀석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전달합니다. 오! 열의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그 어떤 녀석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전달된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열의 전달 방식,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어떤 방식이야? 그렇지, 복사 방식이지. 그 어떤 녀석도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전달하니까. 맞아요? 되니? 그래서 요 지구 난로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이걸 쓰면 이렇게 씁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맞죠? 되니? 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가면 지구 난로에서 멀어진 효과이기 때문에 지구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어느 구간 80km 이상부터는 태양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 조금 받아? 많이 받죠.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구간은요, 태양하고 근접 가까워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온도가 뚝뚝뚝뚝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지. 되니? 선생님 지금 현재 몇 개 층 그랬어? 2개 층. 저기 몇 개 층이야? 4개 층.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중간에 뭔가 이상한 녀석이 하나 생겼어. 그 녀석이 누구냐? 바로 아까 O2가 뭐였지, 얘들아? 산소. 나는 O3라고 쓸 거야. 이게 뭘까? 그렇지, 오존층입니다. 너네 O2하고 O3는 틀려요. O2는 산소고요. O3는 오존층이라고 해서 태양에서 오는 안 좋은 빛이 있어. 너네 이 정도 좀 알려줄게요.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단다. 뭐가 있다고?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때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에너지가 큰 녀석, 작은 녀석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거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면 얘기할게.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게 자외선이라는 녀석이야. 알겠니? 그 다음 빨주노초 파남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가시광선이라고 해. 되니? 이 가짜가 무슨 가짜인 줄 알아? 할가짜, 시자는 볼시자.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우리가 햇빛 아래에서, 태양빛 아래에서 보면 물체의 모양과 색깔을 구분할 수 있지. 그치? 그게 바로 가시광선 때문에 그래. 알겠니? 그 다음 마지막 에너지가 바로 뭐냐? 적외선입니다. 너네 여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라고 했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요 가시광선에서 뭐라고 불렀어? 빨주노초 파남보. 맞아? 되니? 이때 빨간색하고 보라색이 있는데 그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빨간색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게? 적색. 레드 아니야. 얘 레드는 영어고요. 맞아? 되니? 적색 바깥쪽에 있는 빛이다라고 해서 적외선이야. 너네 빨간색 하면 뭐가 생각나? 불자동차. 그치? 파이어가 생각나지 않냐? 맞지? 그래서 요 적외선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열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열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자신의 고유한 온도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온도에 해당되는 만큼 눈에 안 보이는 빛을 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고, 너네 이 적외선 같은 건 옛날 코로나 시대에, 그치? 비접촉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띡, 아니면 뭐 이렇게 카메라 본 적 있죠?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야. 적외선. 됐니? 그 다음 요 자색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가 빨간색이라고 했죠? 빨노초 파남보,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보라색을 한문으로 자색이라고 불러. 자색 바깥쪽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런데 니네 이 정도는 알고 있으세요? 빨간색하고 보라색 계열이 있어. 아니 그냥 가장 간단하게 빨간 계열이 있고 파란 계열이 있어. 어떤
빛이 어떤 불이 더 뜨거울까? 파란색 계열이야. 알겠니? 빨간 계열하고 비교도 안 돼. 파란 계열은요 최소한 10,000도씨 이상이에요. 알겠니? 10,000도씨 이상이라고 했어. 됐니? 그 다음 빨간 계열은 기껏해야 3,000도씨. 알겠니? 야 3,000도씨가 더 뜨거워, 10,000도씨가 더 뜨거워, 10,000도씨가 더 뜨거워. 그러면 문준사? 응? 빨간 불이 있고 파란 불이 있어. 그치? 두 개의 불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뛰어들래? 미쳤냐? 빨간 불이건 파란 불이건 도망가야지. 왜 그걸 뛰어들어? 네가 불만 본 불나방이야? 그걸 왜 뛰어들어? 뛰어드는 거 아니야. 도망가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 같은 데 보면 자외선 컵 소독기. 그치? 자외선 어쩌고저쩌고 소독기. 바로 이게 살균 소독 작용합니다. 다른 말로 화학 작용을 하는 거야. 살균 소독 작용을 해요. 됐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으면 아우 따뜻해. 저기선도 그래요. 아우 쟤 잘생겼네. 아우 존예네. 존잘이네. 아우 그지같이 생겼네. 가시광선 때문에 그래요. 그럼 태양에서 오는 빛을 딱 받으면 내 피부가 거뭇거뭇해져. 그치? 맞아? 뭐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름철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그걸 좀 알으셔야 돼. 이 자외선도 등급이 있어. A등급, B등급, C등급. 알겠니? 진짜 안 좋은 자외선은요. 지구 대기에 있는 오존층이 다 차단해버려. 알겠니? 우리한테 오는 건 그나마 덜 해로운 거야. 근데 그 덜 해로운 것도 선크 안 바르고 야 남자가 무슨 선크야. 여름에 그냥 맨살이지 하고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얼굴이 시뻘겋게 되고 여기 피부 일어나고 뭐 벗겨지고 맞잖아. 그래서 남자도 선크를 발라야 돼요. 오케이? 이게 자외선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도 요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알겠니? 그래서 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이 오슬이에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지구 초창기 만들어졌을 때 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덱이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덱의 성분 중에 이게 없었어. 이게 없던 거야. 이게. 그래서 모든 생물체들이 어디에 살았냐? 바닷속에 살았어. 왜 바닷속에 살았을까? 지표면 위에는 바로 자외선이 가득가득 됐기 때문에 만약 생물체가 있었다 치더라도 요 자외선 때문에 다 탔어. 탔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너네 그거 알지? 태양빛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는 안전빵일 거 아니야. 자외선에 물이 보호막이 일종의 물이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생물체는 바닷속에 살아났을 테고 이 바닷속에서 살던 애가 이제 진화해가지고서 엄마 말 더럽게 안 듣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지. 마치 니들처럼. 야! 너 위로 나가면 너 자외선 때문에 죽어. 너 나가면 안 돼. 아 싫어. 나 엄마가 안 살아. 나 나가서 살 거야. 그러더니 바깥으로 쭉 나갔더니 나가자마자 머리부터 가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치? 그래가지고 올라가자마자 타 죽는 거지. 맞지? 맞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진화를 거듭해 보니까 바닷속에서 최초의 광합성 세균들이 나왔고 그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물속에 산소가 가득 맞죠? 물속에 산소가 가득 들어가 있으면 그 남는 산소가 대기 중으로 가야 안 가요? 가지. 그럼 O2가 태양의 막대한 에너지를 받게 되면 O2가 ปุ๊ 5 더하기 5로 나눠져. 야 아까 산소는 O2 형태가 안정하다고 했어? 아니면 산소 하나인 O 형태가 안정하다고 했어? O2가 안정하지. 그치? 근데 얘가 어떻게 됐다고? 분해된 거야. 이걸 광분해라고. 그럼 불안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옆에 지나가는 O2하고 붙어버린 거야. 그게 오슬이야. 알겠니? 그러면서 이제 얘가 뭘 하는 거야? 자외선을 슥슥 막아줘.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흘러 엄마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 그치? 걔가 엄마가 너 나가면 죽는다니까 니네 할아버지도 죽었어. 그치? 그래도 나갈 거야. 나가서 안 나갔어? 나갔지? 슈 나가지? 괜찮네? 그치? 그래가지고 딱 이제 내가 최초의 육상생물이 되겠노다 해가지고 딱 첫 발을 디비면서 걔네들이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맞잖아. 그래서 니들 몸속에 있는 DNA 속에는요 엄마 말 안 듣는 유전자가 깊숙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엄마 말 안 듣는 애들이 우리 바로 인류 최초의 공통 조상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되니? 자, 그 얘기가 이제 오슬입니다. 자, 여기서 오슬이는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미니난로입니다. 뭐라고?
미니난로. 대형 난로 아니야. 미니난로야. 자, 그러면 잘 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온도가 뚝뚝뚝 떨어졌어.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미니난로 근처에 갑니다. 소연아, 미니난로. 우리 책상 밑에 놓는 미니난로 알지, 여자들? 그치? 조그만 거 소형 난로 있잖아. 그치? 그거 근처에 가면 따뜻해지겠니? 아니면 뜨거워지겠니? 같은 말이 아무거나 대답해도 정답이었어. 그치? 그래서 온도가 뚝 떨어지다가 미니난로 근처에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 근데 온도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무지막지하게 올라갈까? 아니죠. 미니난로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이렇게. 맞아? 되니? 그러면 이제 온도축이 몇 개로 바뀌어?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뀌게 되는 거지. 온도 변화 몇 번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이거 못하더라. 야, 지금 현재 몇 개의 층이에요? 싸가지 층이지. 네 개의 층이지. 그럼 네 개의 층이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몇 번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그래서 온도가 바뀌는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총 네 개 층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니? 자, 이제 우리 싸가지 층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볼 거거든. 근데 이름을 붙일 건데 이름을 한번 지금부터 잘 보세요. 아래층부터 순서대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대류권. 이거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대기권하고 헷갈려. 대류권이야. 그 다음 얘는 뭐라고 하느냐?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중간에 껴있다라고 해서 중간권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건 열받았사이 열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첫 자들만 따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대성중열 이렇게 외우고요. 문장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고, 문장으로 외울 때는 아래에서 위로 외워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외워도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첫 자들만 따서 외울 거면 대성중열로 외우시면 돼. 너네 저기 중구에 대성고라고 있단다. 거기에 붙어있는 중학교가 대성중학교다. 알겠니? 선생님은 그쪽 학교 출신이거든. 난 대성중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가 예전에 그 유명한 깡패 학교였어. 알겠니? 완전 생 날라리 양아치 깡패들. 그러면 생각해봐. 지나가다가 대성중학교 애들 만나면 어이씨 또 돈 뺏기겠어? 안 뺏기겠어? 건유라 돈 뺏기겠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짜증나지? 그래서 대성중학교 애들 만나면 열 받는다. 대성중열이었어. 그렇게 외워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외우는 방법. 문장으로 외우는 방법. 니들이 열심히 지금 베리 하드하게 스터딩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좋은 대학 가려고. 야, 돈 벌려면 지금 나가서 로또를 사. 알겠어? 되니? 좋은 대학 가려고. 맞아? 그거를 알려주는 문장이죠. 대학 가서 성공하려면 중학생부터 열공해라. 맞죠? 위에서부터 외워볼까? 열심히 중학생부터 공부하면 성공해서 대학 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됐어? 그래서 니들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알겠니? 근데 외울 때 조심할 거. 대성중열이라고 외웠다고 치자. 만약까지 그게 뭘까?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하지 않고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면 조투더망. 알겠니? 됐어? 그래서 대기권이 아니라 대류권부터 출발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요걸 다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대기권이라고 하는 거야. 줄여서 기권. 됐습니까? 되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 층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거든? 설명을 어디서 할 거냐? 여기다 할 거야. 필기는 하지 마시고요. 설명 위주로 들으세요. 뭐라고? 설명 위주로 들으세요. 설명 위주. 자, 여기 0이라고 써 있는 건 뭐라고 했어? 0이라고 써 있는 건? 지표. 그 다음 쭉 어디까지? 여기 몇 킬로까지? 1000km까지. 뭐라고? 8000? 어디 8000? 야, 씨. 달을 넘어? 1000km까지야.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출발한다. 자, 여기가 뭐라고 했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야. 자, 지금부터 출발. 대류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대요. 맞죠? 그럼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서 여기는 무슨 상태? 고온이고 여기는 저온이야. 맞죠? 됐니? 그러면 이게 니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 야, 이거 높이 올라갈수록 왜 온도가 왜 떨어져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이야? 지구난로에서 멀어져서요? 그건 설명하려고 한 거고, 지구에서 멀어져서요. 지구에서 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근데 감소하는 구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여기. 맞아? 그럼 여기도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 여기는 고온이고 여기는 저온입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도 왜 온도가 떨어집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해서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중간에 왜
여기 있는 성층권은 왜 온도가 올라가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 아래측은 저온, 위측은 고온이 됐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래? 오존층 때문에 그렇죠. 이때 이 오존층은 우리가 뭐라고 쓴다? 오수라고 쓰는 거고, 얘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뭐하기 때문에? 흡수하기 때문에. 니네 혹시 자외선을 약자로 뭐라고 쓰는지 아는 사람? 여름철에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선크림 사본 적 있는 사람?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뭐 차단이라고 써 있어? 한 번도 못 봤어? 성정아, 네가 얘기해봐. 너 선크 안 바르니? 근데 바르기만 하지 뭐 이게 그냥 보고 우리 은호 오빠가 광고하는 거니까 좋은 거야 이러고 사는 거야? 야, 이거 보고 사야지. 성분표나 뭐 이런 거 맞잖아. 한 번은 발라보고 샘플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 뭐 타자는 안 봤어? 에라이. 이 자외선을 우리는 UV라고 하거든. 알겠어? 울트라 바이올릿의 약자야. 알겠니? UV 차단 저거예요. 알겠니? 자외선 흡수. 이게 바로 오존층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 10건이야. 10건은 쭉쭉쭉쭉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는 저온이고 위쪽은 고온입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는 왜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긴? 지구에서 멀어졌고 이제부터는 태양하고 가까워졌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쓰면 뭐라고 쓰면 돼? 태양하고 근접해서. 근접이란 말은 뭐예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온도가 총 몇 개의 층? 싸가지 층이고 온도 변화가 몇 번 일어난다? 3번 일어났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봤어요. 맞아? 이때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층이 한 번, 두 번, 3번인데 이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층을 우리가 이름 뭐라고 부르느냐? 아래와 위의 경계면이잖아. 그래서 경계면의 경자를 빼서 우리는 무슨 권 한 칸 띄고 계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름 붙일 때는 뭐라고 붙여요? 아래층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대륙권 계면, 여기를 상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이라고 하는 거고 10권 계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니? 10권 계면은 없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현상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미리 밑작업 하나 해둬야 되는데 지표로부터 높이 쭉 올라갈수록 공기가 많아져요? 희박해져요? 희박해지죠. 그럼 공기는 대부분 어디 있을까? 지구 중심하고 가장 가까운 요 대륙권에 밀집되어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는 여기 있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다. 중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한다. 여기에 선생님이 뭐라고 데코레이션 해놨죠? 고온, 저온, 고온, 저온 이렇게 써놨지. 니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10파트에서 배웠을 거야. 고온의 액체나 기체는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저온의 액체나 기체는 위로 가요 아래로? 아래로 가죠.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대류. 그러면 잘 봐. 얘는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얘는 어디로 가? 위로. 얘 어디가? 위로. 맞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 저온은 아래로. 얘는 어디로 가겠어? 아래로. 그래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맞죠? 됐니? 그러면 번외입니다. 내가 요 사이 여기에 살고 있다고 쳐봐. 아래에선 뜨거운 공기 올라오고 위에선 차가운 공기 내려오지. 맞지? 그러면 나는 윗공기하고 아랫공기가 서로 만나는 그 경계면에 있겠지. 정신 차릴까? 정신 못 차릴까? 정신 못 차리겠지. 맞잖아.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야. 오르락 내리락. 맞아? 여기 무슨 현상이 활발하다고 해? 대류 현상이 활발하다고 하겠지. 그래서 대류권이야.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자. 여기 같은 건 아래로 가고 여기는 위로 가. 내가 여기 산다고 쳐봐. 윗공기하고 아랫공기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대류 현상이 활발하다? 안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 안정하다고 해. 이걸 뭐라고 한다? 안정. 그럼 이건 뭐라고 할 거야? 안정하지 못하다. 아니 불자를 써서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두 개씩 묶을 수가 있어. 어떻게 묶을 수 있어? 대륙권하고 중간권 얘 두 개를 묶으면 눈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 이따가 쓸 거야. 얘네들은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 그럼 왜 불안정합니까? 라고 한다면 대류 현상이 활발하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여기는 성층권하고 10건 보자. 아래축은 저온, 위축은 고온. 저온, 고온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대류 현상 따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 안정층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지표면에 거의 대부분의 공기가 여기 많이 뭉쳐 있을 거야. 그러면 공기 성분 중에 여기 아까 위에서 빠진 게 하나 있거든.
바로 굉장히 적어 양이. 근데 이것 때문에 어마무시한 현상들이 벌어져. 바로 그 정체가 누구냐? 수증기입니다. 누구라고? 수증기. 니네 수권 분포에서 우리 얼음이라든지 물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권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수증기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안 들어갔지. 수증기는 여기 들어가요. 알겠니? 수증기 비율이 굉장히 적어. 0.0001 그 정도? 근데 이게 뭉치잖아? 어마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태풍 만들 수도 있고 눈비가 내릴 수도 있고 강수 현상이 생겨. 알겠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잘 들어. 대부분의 공기가 여기 있어. 그 중에서도 지표면 근처. 지표면 근처에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지. 수증기가 있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요. 그럼 위로 가면 차가워져 뜨거워져? 차가워지지. 그럼 차가워지면 수증기가 갖고 있던 그 수증기들이 갖고 있던 열이 다 뺏기고 수증기가 뭘로 바뀌겠니? 물방울. 그럼 물방울이 공중에 떠 있으면서 지들끼리 뭉쳐 뭘 만들어? 구름방울. 구름방울들 안에서 빗방울, 눈방울이 만들겠지.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날씨 변화, 기상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대륙권에 구름 보이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요 대륙권에서는요.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니? 그러면 기상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겠지.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서. 무슨 현상이 활발하다? 대류 현상이 활발하다. 됐어? 그다음 두 번째, 지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다 적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 첫 번째 대류 현상과 그다음 두 번째 수증기가 많아서. 그런데 대류 현상은 있거든. 수증기가 없는 곳이 있어. 어디야? 여기지.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중간권 같은 경우는 기상현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됐니? 그래서 니네 이 중간권과 대륙권의 공통점과 차이점 무지막지하게 많이 물어봅니다. 공통점은 뭐다? 아래층이 뜨겁고 위층이 차가워서 대류현상이 활발하다. 차이점은 뭐다? 수증기 많아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만 여긴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알겠니? 여기 졸고 있는 애가 있으면 기상하려고 했는데 졸고 있는 애가 없군. 됐죠?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성층권이 있는데 이 성층권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 안정층이다. 그렇죠? 근데 안정층 중에서도 지표면에 가까운 안정층이야? 먼 안정층이야? 가까운 안정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운 이 성층권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하느냐? 대륙과 대륙을 횡단하는 데 씁니다. 바로 뭐야? 장거리 비행기의 이동 항로가 여기야. 너네 생각해봐. 비행기 타고 내가 여기서 퓨 다른 대륙까지 갈 거야. 그럼 여기 대륙권 아래로만 쭉 가게 되면 태풍 칠 수도 있고 높은 산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쵸? 안개가 낄 수도 있고, 내가 조종사 입장이라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기와 위에서 내려오는 공기 때문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멀미 겁나겠지. 너네가 파일럿이야. 여기로 가고 싶니? 자칫 잘못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에베레스트산에 꽝 부딪힐 수도 있는데, 맞잖아. 그럴 바에는 기상현상도 없고, 그치? 맞아? 공기가 안정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안 하는 그런 곳이 좋겠지. 그런 곳이 딱 두 개가 있네?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야. 여기까지 가려면 야씨 연료비 누가 감당할 거야? 맞아? 그래서 실제는 여기로 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뭐 대만을 가든 유럽을 가건, 그치? 제주도는 모르겠다. 내가 제주도까지 모르겠다. 제주도는 금방 떴다 금방 가잖아. 맞죠? 근데 다른 나라 갈 때는 무조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요.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럼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뭐가 있어? 10권 있거든? 이 10권부터 재밌습니다. 바로 뭐가 재밌느냐? 니네가 흔히 우주라고 착각하는 곳이 여기야. 여기 우주인 줄 알아. 왜 여기를 우주라고 생각하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란 하늘이거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하늘이야? 무슨 하늘? 검은 하늘이야. 알겠니? 그래서 니들 저긴 공기가 없다. 아니 있긴 있어. 굉장히 희박할 뿐이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 중력 존재하지 않아.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거 어디까지 존재한다고 했어? 1000km까지 아주 약하게라도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우주라고 착각하는데 우주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출발한다. 이 10권 같은 경우는요. 태양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인공위성들이 있습니다. 인공위성들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태양에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태양풍이 우리 지구에 쫙 와요. 태양풍하고 지구 자기장하고 부딪혀. 그때 바로 오로라가 만들어지죠.
이때 오로라가 많이 보인다라고 하신다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졌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알아두시고요. 참고적으로 오로라는요. 극지방 근처에서만 볼 수 있어요. 알겠니? 적도에서 못 본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아까 얘기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까만 하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란 하늘. 그 우주에서 지구 주변에 아주 조그마한 천체들이 막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지구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지구 중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녀석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까지 가속하면서 떨어지겠지. 맞지? 맞아?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 이렇게 내려오다가 떨어지다 보면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막 가열되는 거 본 적 있지? 그럼 가열이 많이 되려면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럼 공기가 많아야 돼. 어디부터 가열될까? 여기죠. 왜? 까만 하늘 공기 별로 없어. 파란 하늘 공기 많아. 그래서 가열돼 가지고서 빛과 열을 내면서 막 하면서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 유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성을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죠? 별똥별. 그쵸? 됐지? 승현아, 별똥별 보면 뭐 해야 돼? 그치, 소원 빌어야 되죠? 무슨 소원? 그 지지배랑 그 누나랑 그 동생이랑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소원? 아니면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이 소원? 야, 하나 물어볼게. 별똥별 본 사람이 승현아 너만 있을까? 아니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봤을 수도 있지. 맞아?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을 빈다고 치자. 내가 별똥별이야. 내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새끼도 소원 빌고 얘도 소원 빌고 얘도 소원 빌고 그 주변에 있는 10억 명의 사람들이 날 봤어. 그래가지고 소원이 다 뭐야? 로또 1등이요. 그럼 그래 알았어. 로또 1등 되게 다 로또 1등 딱 했어. 근데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금이 얼마야? 100억. 그럼 10억 명한테 다 1등 됐어. 그치? 그럼 얼마야? 10원. 됐죠? 로또 1등 됐는데 10원이야. 좋냐? 안 좋죠? 진정한 로또 1등 알려줄까요? 진정한 로또 1등은요. 남들 소원 빌 시간에 그 별똥별 쫓아가세요. 졸라게 최초로 아주 남들보다 재빠르게 뛰어가서 별똥별이 딱 떨어졌잖아. 이거 내 거 찐꽁 하시면 돼. 그거 내 거야. 알겠니? 별똥별은요.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주인장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그거 팔면은요. 요 따만한 운석 같은 거, 특이한 운석 같은 건 100억이야. 요만큼이. 알겠어? 그러니까 일부분만 잘라서 팔아도 100억이란 말이야. 알겠니? 이거 실제로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 얘기해 줄게.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우리나라의 유성우라고 알아? 유성이 별똥별이 빛처럼 떨어지는 거. 유성우가 예상이 된대요. 전 세계에서 운석 수집가들이 있지. 그치? 예상 낙하 지점에 막 곳곳 포진되어 있었어. 이거 주시려고 엄청 들어왔었어. 그때 그 TV에서도 방송할 정도였어. 그래가지고서 막 유성우가 내렸는데 문제는 열값이 얼마나 살벌하겠니. 그치? 한 요만큼만 나와도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 그거를 하나도 발견 못하고 다 철수했는데 그거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 시골에 살고 있던 우리 농부 아저씨.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시골 가면 비닐하우스 있는 거 알죠? 비닐하우스 일부가 찢어진 거야. 너 같으면 빡쳐 빡 안 쳐? 빡치. 개짜증나. 어떤 놈이야? 누가 돌 던졌어? 하고 딱 들어갔더니 뭔 못 보던 돌덩이가 하나 있는 거야. 이 건율이 대갈통처럼 이렇게 이쁘게 생긴. 이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딱 찍고 이게 뭐야? 알아봤더니 운석이네. 그치? 그럼 일단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뭐 어쩌고 되겠다. 맞아?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기쁜 마음에 갖고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나라에도 이 운석 연구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쫙 찾아간 거야. 저기요, 주인장,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서 운석을 기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주인장이야. 자, 기증할 거야? 돈 한 푼 안 받고. 너 기증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공짜로. 진짜야. 공짜로. 야, 솔직히 까놓게 해가지고 공짜는 너무하지 않냐? 좀 위로금이라도 줘야 되면 그래 내 애국도 하고 내가 이럴 때 애국자가 되는 거지. 야, 딴 데 가서 보니까 30억 줄게요, 10억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짜. 야, 진짜 솔직히 까놓고 1억 정도나 2억 정도만 줬어도 그치? 나도 기분 안 나쁘고 그치? 맞잖아. 내가 근데 많이는 못 드리는데 한 1억 정도 2억 정도 드릴게요, 애국 한번 하시죠 하면 줄 의향이 있어 없어? 있지? 니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치?
그냥 날로 먹으려고. 날로 먹어요. 우리 집 비닐하우스도 부서졌는데. 그거 누가 고쳐?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이 아저씨가 되게 개짜증내는 그 인터뷰가 있었어. 거기까지만 알아. 그 다음 몰라. 팔았는지 기증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안 나왔으니까. 하여튼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권유라, 너 만약에 그걸 주웠으면 어떡할 거야? 기증해? 팔 거야? 그럼 우리는 매국 노러 갈 수도 있어. 일본한테 팔았어. 중국한테 팔았어. 어떡할 거야? 팔 거야 그래도? 그렇지. 팔아야지. 그치? 자, 뭐가 정답인지 모릅니다. 뭐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거고. 하여튼 너무했다. 중요한 건 그치? 우리나라가 너무했어. 자, 아무튼 요게 바로 유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배웠던 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부터 데코레이션 할 거야. 자, 지금부터 펜 드시고요. 여기다 지웁니다. 니들 이제 밑줄 치고 그 다음 별표 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위부자 기권의 증상구조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다라고 나와 있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자, 기온이 몇 번 바뀌었죠? 써놔. 3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개 층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표변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그렇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 층이다라고 했고 이걸 외울 때는요. 대성중열 아니면 대학 가서 성공하려면 중학생부터 열공해라. 그치? 문장으로 외우던지 그치? 단어로 외우던지. 자, 맨 먼저 대륙권입니다. 대륙권 기온 변화 볼게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했어. 야, 니들이 이 문장을 더럽게 잘 외우면서 이걸 그래프로 그린 게 이런 그래프잖아. 이렇게 그리면 못 알아봐. 이거 말 되겠니? 아니면 그래프가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야, 이거나 이거하고 뭐 틀린 게 뭐가 있어? 없죠. 다 똑같은 거죠. 지금 웃고 있는 애들 나중에 진짜 문제 나왔을 때 틀리기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안 깨버려 버릴 거니까. 알겠니? 까먹지 마세요. 같은 거야. 자,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GP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밑줄 쳐. GP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 좀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했잖아. 맞죠?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고온의 에너지일까? 저온의 에너지일까? 맞아, 저온의 에너지예요. 지구 평균 연평균 기온이 15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처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나오지 않아. 참고적으로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중에서 제일 많은 건 가시광선이에요. 알겠니? 하지만 지구에서는 태양처럼 표면 온도가 6000도씩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적외선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다른 말로 지구 복사 열이 줄어들었다. 적외선이 줄어들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순이라고 했지. 이게 에너지가 커지는 순이야, 작아지는 순이야? 맞아. 그럼 다 외웠네? 작아져.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작아져. 너네는 에너지가 작아져. 그치? 작아지는 순서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중3 때부터 미리 입에 닳도록 외워두세요. 작아져. 알겠니? 됐죠? 자, 그 다음 특징 볼게요. 아래층이 뜨겁고 위층이 차갑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잘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고 그 다음 밑줄 쳐. 기상현상이 나타나. 그럼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밑줄 쳐. 대류 현상 1번. 그 다음 두 번째 수증기 2번입니다. 요 두 개의 원동력, 2개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너네 보통 이거 물어보잖아? 야, 왜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라면 수증기가 많아서요. 아니, 수증기가 많으면 뭐해? 수증기 플러스 대류현상. 2개 동시에 대답해야지 정답입니다. 그럼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다. 맞죠? 지구 중심하고 제일 가깝잖아.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성층권과 대륙권의 중간 관계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관계면을 잘 보세요. 이거 얘들아, 관계면은 전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야. 알겠니? 온도가 떨어지다 일정, 올라가다 일정, 떨어지다 일정, 올라가. 맞아? 이렇게 일정한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무슨 권? 계면이라고 불러. 전체적인 이 모양은요. 누가 봐도 무슨 마트처럼 보여? F마트처럼 보이죠. 몰라? 야, 여기에 롯데마트 있잖아. 그치? 그 다음 홈 마이너스, 거의 망해가는, 그치?
그 회사가 있고 또 우리 둔동 가면은 뭐가 있지? F마트. 특정 광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F마트 형태꼴이죠. 그렇죠?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자, 이제 성층권입니다. 성층권. 자, 기온 변화 볼게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간대. 그럼 기온이 왜 올라가요? 라고 돼 있어. 밑줄 쳐.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돼서 그래. 이때 이 자외선을 아까 뭐라고 했어? UV. 자, 특징 볼게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죠. 밑줄 쳐. 대기가 안정. 그 대기가 안정하니까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고,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래? 오존층이 있어서.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중간권이에요. 중간권. 이거 좀 더. 자, 중간권.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 왜 떨어져요? 이것도 아까 똑같아.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이걸 뭐라고 했어?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그럼 대류는 잘 일어나는데 밑줄 쳐. 수증기가 거의 없어. 수증기가 거의 없어. 다른 말로 그냥 없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그럼 유성 관측된다라고 돼 있고,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 기온이래요. 여기 최저 기온이야. 얼마냐? 영하 80도. 됐어? 그래서 니네 아이언맨 철인간 원 본 적 있어? 거기 보면 우리 토니 스타크가 딱 위로 올라가다가 딱딱딱딱딱딱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뚝뚝뚝 얼어붙은 거 알지? 그래서 자비스 했는데도 그냥 뚝 떨어지잖아. 맞지? 그게 여기야. 그래서 여기 나쁜 놈이 그 마크 1 비슷한 거 해가지고 쭉 같이 쭉 올라가는데, 자네 어느 문제는 해결했나? 라고 물어보니까 그 새끼가 뭐? 와?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는 해결했고 걔는 쭉 올라가다가 점점 어떻게 돼? 얼어버려가지고 시스템 다운. 그대로 밑으로 떨어 뒤지잖아. 맞아? 그 장면이 여기에요. 오케이? 알겠니? 너 영화 안 봤지? 가난한 녀석. 니네 이번에 아바타 봤냐? 어떻게 2하고 똑같냐? 맞잖아. 막 갈등이 막 있다가 대규모 공격이 딱 들어가지고 싸워서 이긴다 이거잖아. 2하고 똑같. 그래요. 왜 이렇게 길어? 야, 씨, 나 방광 진짜 야, 나 좀 방광 용량이 좀 짧아요 하는 애들은 미리 몇 번 비우시고 가야 돼. 진짜 나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 나 터진 줄 알았어 진짜. 막 얘가 막 그러는 거야. 주인님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안돼 씨. 안돼 지금 참아 씨. 그래. 주인님 쓸것 같아. 쓸것 같아. 결국 못 찾고 나갔다 왔어. 알겠니?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자, 그 다음 10건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간대요. 그 이유가 뭐야? 밑줄 쳐. 태양 에너지 때문에 직접 가열돼서, 다른 말로 태양하고 가까워져서. 그 다음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검은 하늘이 보이고요. 그 다음 이 공기가 매우 희박하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기온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니네 공기가 하는 역할 중에 제일 대표적인 역할이 뭔지 알아? 지구를 보호하고 보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온이 뭘까요? 보온이 따뜻하게 하는 역할이야. 알겠니? 근데 얘는 공기가 없잖아. 그럼 따뜻하게 해요? 못해요? 못하지. 보온 효과가 떨어져.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써라. 일교차가 크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일교차가 크다. 그럼 마지막 오로라가 나타난대요. 오로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대기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여기다 약간의 데코레이션 할게요. 자, 첫 번째 대류권하고 중간권 두 개를 묶어. 이렇게 왼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대류 현상이 있다. 안정 불안정? 불안정.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성층권하고 열권을 두 개를 묶을 건데 다른 색깔을 묶을게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요, 대류 현상 따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하다, 안정층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끝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문제. 이거 오른쪽 문제인데. 자, 1번. 다음은 기권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자. 첫 번째, 대기는 지표에서 높이 얼마까지? 1000km까지죠. 그쵸? 10km가 아니라 1000km까지입니다. 1번 1000.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는 지표 부근으로서 더 많이 있지. 왜? 중력이 세니까. 그래서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지구의 대기는요, 뭐하고 산소가 대부분이야? 1등 질소죠. 맞지? 질소가 78, 산소가 21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밑에 2번. 오른쪽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다라고 돼 있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마트 꼬라지가 됐다라고 했고요. 아래층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대, 성, 중, 열이라고 외웠죠. 대륙권이라는 거 까먹지 마. 자, 1번 가라층 이름 쓰세요. 썼다. 어쩔래? 자, 가라중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 대류가 잘 일어나는 밑줄 쳐.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그래서 요말하고 공통점이 높이가 증가할수록 기온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찾으래. 그래서 아래가 고온이고 위에가 저온인 거. 그러면 가하고 그 다음 다가 되겠네. 정답은 가다. 됐죠? 자, 그 다음 대기가 안정하다라고 했어. 밑줄 쳐. 대기가 안정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류현상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찾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대류현상 없는 거니까 나라. 나라. 자, 그 다음 기상현상에 나타나는 층이라고 했어. 밑줄 쳐. 기상현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대류현상. 그럼 가다 중에 하나네. 두 번째 수증기. 그러면 가밖에 안 되죠. 정답은 가. 자, 그 다음 오존층이 존재하는 거라고 돼 있어. 오존층은 나에만 존재하죠. 그럼 정답은 나. 됐죠? 주원이 잘 보여? 좋았어. 자, 그 다음 밑에 거. 자, 3번 기권의 각 측의 이름과 각 측 높이에 따라 기온이 변화하는 까닭, 이름 이런 게 이제 다음 중 기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럴 때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자, 태양 에너지에 직접 가열된다. 열권이죠. 오존층에서 무조건 성층권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이걸 뭐라고 불러?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면 대륙권과 중앙권이 똑같죠.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문제 낼 테니까 맞춰봐. 아마 못 맞힐 애들이 많을 거야. 얘들아, if가 뭐지? 만약에 O3가 소멸됐다면 지구 대기권은 4개 층에서 동아야 몇 개 층으로 바뀔까? 3개. 손준 몇 개 층? 머리 안 되지. 어떻게 5개가 되지? 효준아 몇 개 층? 정답 2개 층이야. 니들 많이 틀려. 4개 중에 하나 빼니까 3개? 지랄. 정답 몇 개 층? 2개 층입니다. 왜 2개 층이죠?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처음에 우리 지구 초창기에 오존층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구 난로에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졌죠. 그러다가 태양 난로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올라갔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거기에다가 오존층이 생기니까 여기에 온도가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서 하나, 둘, 셋, 4개가 된 거지. 근데 오존층 미니 난로가 사라졌으면 그냥 뚝 떨어지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4개 층이 아니라 2개 층이에요. 아니 3개 층이 아니라 2개 층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자외선이 무진장 많이 증가하겠죠. 지표면에. 맞죠? 그치?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지구 초창기에 자외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물체가 지구 표면에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도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자외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부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알겠어? 그리고 눈에 하얗게 끼는 걸 뭐라 하는 줄 알아? 백내장이라고 하거든.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깔은 다 하얗게 변할 테고. 두 번째, 우리는 전부 피부암 통티가 될 거야. 알겠죠? 피부암이 아니라 피부암. 오케이? 피부에서 암 걸리면 참 좋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갈까?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겠지. 아니 물속에 살던가. 알겠니? 못 살아요. 안 적어? 꼭 적으라고 할 때만 적는 거야? 적어놔야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두 계층이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기권 각층의 이름과 특징을 선으로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류가 잘 일어나고 유성이 관측이라고 했어. 일단 대류가 잘 일어나니까 대류권 아니면 중간권, 거기다가 유성이야. 그럼 중간권이지. 그 다음 수증기가 존재하고 기상현상이라고 했으니까 대류권. 자, 오로라가 나타난다. 열권. 그 다음 오존층이 존재한다. 성층권. 잘 꼬맸네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싸가지 층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 뭐라고? 높이.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대류권이죠. 대기권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무슨 권 계면에서 최저 기온이다? 중간권 계면. 뭐라고? 중간권 계면. 됐죠? 넘기. 자, 이제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에이, 왜 두 장 넘겼어? 자, 지구의 복사평균과 지구온난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네 여기서 좀 용어 좀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려워.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알겠니? 일단 여기서 우리 용어부터 좀 알려줄게요. 지구의 복사평균이다라고 했을 때 이 복사란 말은 뭘까요? 열의 전달 방식 복사 맞아요. 그 다음 평형이다라는 말은 항상 이럴 때 쓰는 거야. 먹은 만큼 쌓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게 똑같은 거? 그게 복사평형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앞으로 복사평형이다, 평형이다라는 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게 똑같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일명 먹은 만큼 쌓는 거. 오케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복사평형이다라고 부르시면 돼.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야 돼. 이거 설명 들어야 돼. 좀 어려워. 좀 어렵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뭘 따질 거냐? 여기 누가 봐도 태양 하나 그릴 거야. 태양 맞죠? 그치? 태양에서 에너지가 뿜뿜 나올 겁니다. 이때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 어떤 녀석이 도움도 받지 않고 지구한테 막 전달이 될 거야. 맞죠? 그래 안 그래? 맞아? 이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은 것은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 적외선이고,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의 20억 분의 1밖에 안 돼. 이걸 만약에 다 흡수하잖아, 지구 녹아버려. 알겠니? 그리고 그 중에서 얘가 제일 많아요. 가시광선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니? 이 상태다. 됐어? 자,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할 거. 자, 일단 초창기 지구입니다. 대기가 없다고 치자. 됐어? 대기가 없다고 쳐. 실제는 대기가 있지? 대기가 없다고 칠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야, 얘가 뜨거워, 얘가 뜨거워. 태양이 뜨겁고 지구는 차갑지. 그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고온이고 저온이야. 그럼 열은 누가 식히지 않아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맞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을 거야. 막 먹고 있는 거야. 됐어? 막 먹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현재 자신의 온도만큼 열을 방출하게 돼. 먹는 것도 있지만 쌓는 것도 있어. 알겠니? 자, 근데 초창기 이 지구는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갑지.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태야? 열 에너지를 조금씩만 방출하는 상태야.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흡수가 방출보다 훨씬 많아요. 알겠어? 먹는 게 쌓는 것보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훨씬 많아. 그럼 지구의 온도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구의 온도 변화 그래프를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져. 요 구간이 바로 흡수하고 방출 중에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아까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무슨 형태꼴이라고 했어? 무조건 적외선이야. 눈에 안 보여. 알겠니? 됐어? 이런 형태다. 현재 형태가. 오케이? 그러면 잘 봐. 현재 여기는요,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갔어. 영원히 올라가. 어느 한도까지 올라가.
어느 한도까지 올라가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얘가 온도가 올라가지. 온도가 올라가면 흡수하는 건 일정한데 방출하는 양이 증가되지. 맞아? 됐어? 그러면 나중에 어느 시점, 요 별표한 지점 되면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지겠네? 맞아? 그럼 더 이상 흡수가 방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다 말아. 올라가다 말겠지. 그 올라가다 만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 여기가 바로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게 같은 상태야. 이걸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복사평형. 이게 뭐라고? 복사평형. 그래서 복사평형 상태다. 다른 말로 온도 일정 상태다. 왜 온도가 일정해요? 먹은 만큼 싸기 때문에. 이해됐니? 됐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이 복사평형 온도가 굉장히 낮아. 됐어? 여기에 실제 지구에 뭐가 있지? 이게 뭐지? 오늘 아까 바로 앞에 한 장에서 배운 거. 바로 앞에 한 장에서 배웠잖아. 한 장 전. 대기권 있죠. 맞아? 이 대기권, 특히 이 대기권 중에서 CO2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불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불. 대기권 중에 CO2 굉장히 적어. 0.03%밖에 안 돼. 걔가 이불 역할을 합니다. 얘들아, 요새 잘 때 니네 어떻게 자니? 밑에는 일단 전기 쟁판이라든지 온수 보일러라든지 느근느근하게 해놓고, 그쵸? 그러고 자냐? 성녀야, 그러고 그냥 콜라당 먹고 따뜻해 등만 지치면 돼 이러고 자냐? 아니죠. 반드시 우린 뭐를 하죠? 뭐를 덮죠? 그리고 이불 그 옷도 입어야지. 그치, 맞아. 네가 너만 정상이야. 나머지 애는 올 루드로 자나 보지? 그치? 옷도 입고 잠옷 같은 거 입죠. 수면복 입고 그 다음에 이불도 쓰고.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재영아, 이불에서 열 나오니? 선생님, 저는 전기장판을 위에다 깔고 자는데요. 그러면 내가 예외. 그건 예외. 아래도 전기장판, 위에도 전기장판, 전기장판을 두 개를 자요. 이건 예외, 이건 예외. 이런 집 별로 없을 텐데. 밑에는 깔고 자는 건 인정. 하지만 위에는 보통 이불만 덮잖아. 이불에서 열 나오냐고. 열 안 나오잖아. 근데 알잖아. 이거를 발로 딱 참가 동시에 어쩌 다시 이불 덮잖아. 더워 벗고 어쩌 덮고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차냈다가 그냥 발길질 했다가 덮다가 했다가 덮다가 그러고 자잖아. 맞지? 자, 이불에서 열 나오는 거 아닌데 왜 따뜻하죠? 정답. 내부에서 나가는 열을 못 나가게 막아서 그래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지구에도 있어. 누구? 이산화탄소입니다. 뭐라고? 이산화탄소. 그래서 니네 이거 잘 봐. 잘 봐. 지구에 뭐가 있다? 대기권이 있고, 이 대기권 안에 뭐가 있다고?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 이산화탄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줘.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열을 못 나가게 막아줘. 알겠어? 재흡수하게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재흡수한 후 다시 내보내. 그냥 바로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보냅니다. 그럼 따뜻하겠니? 춥겠니? 따뜻하겠죠. 그치? 그래서 요 온도가 실제 지구는 이렇게 높아요. 이게 실제 지구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건 대기가 없는 거. 이거는 대기가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맞아요? 됐어? 그래서 니네 잘 들어. 태양 입장에서는 내가 태양이야? 태양이야? 여기에 뭐가 있지? 지구. 그 옆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위성이 있어. 뭐지? 달. 야, 지구하고 달하고 나 태양 입장에선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치? 거기서 거기잖아. 태양하늘 똑같이 주는데 지구의 평균 온도는 얼마예요? 15도. 달의 평균 온도는 얼마일 것 같아? 약 영하 18도 정도 돼요. 뭔 차이냐?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알겠어? 이불을 덮고 자느냐 이불을 차내고 자느냐 그 차이입니다. 알겠니? 됐어? 그러면 바로 이 지구에서 바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이불 역할을 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 대기 중이에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름 들어봤을 거야.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온실효과. 그러면 온실효과 얘들아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온실효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주원아! 온실효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이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온실효과 좋은 놈이에요. 근데 오늘날 왜 온실효과를 안 좋게 바라보느냐?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 과도한 온실효과라는 말이 들어가거든. 알겠어? 과도한 온실효과를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 이게 지구온난화야. 알겠니? 그러면 과도한 온실효과는 누구 때문에 생겨? 이산화탄소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지. 아까 뭐라고 했어?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불이 뭘로 바뀐 줄 알아? 두꺼운 이불로 바뀐 거야. 내 여름철에 이불 두껍게 해야 돼, 얇게 해야 돼. 근데 겨울철 이불에 2배가 되는 이불 덮고 자래. 그리고 니들 몸을 꽝꽝 묶어놨어. 알겠어? 그러고 그 이불 안에다가 속 집어넣어놨어. 에어컨 끄고 창문도 닫고. 그치? 성령아, 시원하게 잘 자겠지? 아니죠. 땀 삐질삐질 흘리지. 그게 바로 뭐야? 지구온난화. 뭔 얘기인지 알겠니?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얘들아, 책 잘 봐. 자, 복사 에너지 볼게요. 물질 표면에서 복사, 즉 어떤 녀석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그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때 복사 에너지 봐봐.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뭐만큼? 자신의 온도만큼. 이때 온도가 높으면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애들은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인데 여기다 써놔. 얘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다 나오고 얘가 제일 많아.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온도 높아요? 아니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요, 얘는 뭐만 나와? 적외선만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우리 지구의 대기는 지구 거 좋아할까? 태양 거 좋아할까? 건율아, 내가 지구 대기야. 지구 에너지 좋아해? 아니면 태양 에너지 좋아해? 정답. 지구 거 좋아해요. 알겠니? 지구 거 좋아해, 지구 거. 적외선 좋아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이제 볼게요. 복사평형.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쓰시면 돼? 온도가 일정한 상태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사평형. 그래서 앞으로 복사평형 나오면 온도 일정, 다른 말로 먹은 만큼 쌓는다. 됐죠? 자, 그 다음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 그래서 밑줄 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구의 복사평형 얘기를 한번 볼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그걸 계산하라고 막 나와.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니들 가지고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알겠니? 자, 잘 봐라. 자, 일단 태양에서 100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몇 개? 100개. 그 다음 이 100개 중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날려보내는 게 얼마야? 30개예요. 얼마? 30개. 그래서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 흡수했다는 얘기야? 흡수 안 했다는 얘기야? 흡수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럼 100개 중에 30개 날렸네? 그렇지? 그럼 성령아 몇 개 흡수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70개 흡수한 거지. 그래서 여기 20 더하기 50 있죠? 요게 바로 태양에서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70%. 그럼 나 먹은 거 얼마야? 먹은 거 얼마야? 70이죠. 야, 100개 중에 30개 날렸잖아. 그치? 먹은 거 얼마마? 70. 그럼 싸는 거 얼마? 70이죠. 봐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70 보이죠? 안 보여? 70 보이지? 이게 태양 에너지죠? 요게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에너지. 맞죠? 그 전체적으로 70, 70 맞지? 자, 이제 부분으로 따진다. 뭐라고? 부분으로 따진다. 이거 좀 어려워. 부분으로 따진다. 잘 봐라. 요 지표면만 보세요. 뭐만 보라고? 지표면. 우리는 지표면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니까. 일단 얼마 흡수했지? 50개. 그치? 왜 50개가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지 않고 여기로 갔느냐? 아까 뭐라고 했죠, 얘들아?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짜가 저기 다 있다고 했지. 여기가 막 들어오면 요 지구 대기는 누구 좋아해? 태양 거 좋아해? 지구 거 좋아해? 지구 좋아한다고 했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 중에 20개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투과해. 이해됐어? 70개 중에 20개 흡수, 50개 그대로 방출. 아, 지구 대기는 태양 에너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됐어?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 해석할 때도. 됐어? 그래서 이 GP에 흡수되는 에너지 50개가 자외선이라든지 적외선 일부라든지 주로 가시광선이야. 됐죠? 그래서 50개 흡수했어. 50개 흡수했는데 문제는 흡수하는 게 얘만 흡수했니? 아니요. 흡수하는 게 더 있지 여기. 맞죠? 예를 들어서 이게 50개고 이게 30개야.
그럼 얼마 흡수한 거야? 지피면은 80개 흡수한 거야. 맞죠? 뭔 얘기인지 이해돼? 자,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태양 에너지만 흡수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피면은 태양 에너지만 흡수해? 아니요. 지표로 재방출하는 요 에너지도 흡수하지. 그럼 무조건 하는 에너지 양은 50개보다 늘어나겠지. 무조건 늘어나.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이걸 계산할 거거든. 계산할 건데, 자, 만약에 지구 대기가 없다면 지표면이 흡수하는 에너지는 100이지. 맞잖아. 반사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대기도 없으니까 대기 흡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100개 들어오면 100개가 다 흡수할 거야. 맞지? 근데 실제적으로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더하잖아. 100을 넘어. 지구 표면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100이다. 100을 넘는다. 100을 넘어. 그럼 100을 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 100일 때가 이만큼이잖아. 100을 넘게 되면 이렇게. 됐어? 즉 지구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이 이루게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계산으로 문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먹었잖아.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 쌀을 겠지. 쌉니다. 쭉 나가요. 근데 나가는데 잘 봐. 직접 그냥 우주로 방출되는 건 이만큼. 맞아? 근데 이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구 대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싫어한다고 했어?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흡수해서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하는 거야. 빡! 그때 방출하는 거 일부는 우주로 나가고 일부는 지표로 방출돼. 요 아래로 방출되는 요거를 밑줄 쳐. 이게 온실 효과야. 이것 때문에 지구 지표면이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되는 이유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진짜. 너네 그 나중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너네 계산 못해. 응?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제대로 들으시면 되는 거야. 응? 됐죠? 그러면 대기가 흡수해서 이 흡수한 게 100개면 100개라고 하지 말자. 흡수하는 게 150개면 얘 더하기 얘가 150개가 되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린 기본적인 내용 한번 배웠습니다. 요게 중요하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지표로 방출된다고 했잖아. 오늘날은 이 방출량이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늘어났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나쁜 놈 취급을 받는다고. 그게 뭐라고? 지구온난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2번 온실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아까 얘기했죠. 온실효과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라고 했습니다. 온실효과는 뭐라고 했어? 온실기체의 이불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써놔. 온실효과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이불 덮고. 잠깐만, 이거 헷갈리네. 야, 덮고가 이거야? 히읗이냐? 미안, 못 배워서 그래. 그치? 나 이거 맨날 헷갈려. 이불 덮고 자면 따뜻. 이게 온실효과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누가 이불 역할을 합니까? 온실기체가. 그럼 온실기체가 누군데요? 제일 대표적인 녀석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산화탄소만 온실기체인가요? 아니, 수증기도. 예? 그럼 수증기는 왜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하지? 야, 수증기를 줄이면 난리 나지. 당장 우리가 먹을 물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맞아? 되니? 알아둬라. 자, 그래서 온실기체, 지구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재흡수한 후 지표로 다시 방출하게 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우리가 바로 온실기체라고 하는데, 밑줄 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있어. 자, 지금부터 화학식으로 써줄게요. 됐죠? 수증기 뭐라고 쓰냐? 뭐? 그렇지, H2죠. H2 물 아니에요? 야, 물이 끓으면 수증기잖아. 그렇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 어떻게 쓰죠? CO2. 메테인 어떻게 쓰죠? CH4. 다 적어놔. 자, 그 다음 2번 중요합니다. 별표. 지구와 다른 태양 입장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구가 달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어. 얘 평균이 얼마라고? 영하 18도. 얘 평균 얼마라고? 영상 15도. 왜 그래? 대기가 있다 없다? 대기가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이 얘기야. 쓴다. 얘는 대기가 없어. 그러면 얘들아, 대기가 없으니까 많이 틀리는 거. 손준, 복사평형 안 하겠지? 해요. 어떻게 해요?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납니다. 이거 많이 틀려요. 복사평형 안 하는 줄 알아? 아니 해. 어떻게?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 난 낮은 온도란 뜻이지 낮에만 복사평형 아니에요. 막 지금 현재 막 눈꺼풀 무거워가지고 조는 애들은 쟤는 낮에만 복사평형해서 그런가? 아니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 그럼 얘는 뭘까요? 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온실기체 있잖아. 그러면 얘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겠지. 됐어?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먹고 바로 싸는 게 아니라 일부를 재흡수하는 거야. 내가 음식물을 아주 맛있게 먹고 그치? 바로 땅으로 그냥 내보낸 거야. 맞아? 근데 얘는 내가 아주 맛있게 먹고 땅으로 내보냈는데 싸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 내가 싼 똥 다시 먹어야지 그 얘기죠. 뭘 상상하니? 그렇죠? 자, 입맛 다치는 애들은 전생에 똥 끼었나 봐. 자, 이게 바로 뭐다? 대기가 있으면 요게 중요한 거다. 요게. 근데 오늘날은 이게 어떻게 됐다고? 점점 늘어났어. 자,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지구별,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잘 들어. 지금 현재 이거는요. 요 15도시는 지구 전체입니다. 뭐라고? 지구 전체. 지구 전체에서는 복사평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지 않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잘 봐. 지구 이렇게 둥글고 이걸 가지고 십자가 뚝 나누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4등분으로 나누는 거야. 북반구고 남반구고요. 우리는 요거 중위도에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적도라고 하고 영도라고 하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떡떡떡떡떡떡떡 90도까지 올라가죠. 여기는 위도 90도. 북반구기 때문에 북이 90도. 여기는 남반구기 때문에 남이 90도. 이런 식으로 잡아요. 우린 북반구 사람이기 때문에 북반구만 따질 거다. 0도부터 90도를 3등분 하게 되면 0도부터 30도까지 저위도, 30도에서 60도 중위도, 60도에서 90도 고위도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저위도, 중위도, 그다음 고위도 이렇게 잡을 거야. 됐어?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서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렇지? 중력이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관측자는 이런 식으로 서 있을 거야. 여기 있는 관측자는 이런 식으로 서 있을 거야. 여기 있는 관측자는 이런 식으로 서 있을 거야. 이해됐죠? 전부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 나 관측자야. 차렷! 지표면과 수직으로 서 있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표면을 그리게 되면 지표면 이거, 지표면 이거, 지표면 이겁니다. 됐어? 자, 이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을 거다. 얘는 태양 에너지가 퓨! 우와! 머리에서 들어오네?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워. 맞지? 그 다음 얘는 퓨! 들어오면 허리에서 들어오네? 그쵸? 그럼 허리에서 들어오니까 얘는 허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워. 얘는 에너지가 발끝만 들어오네? 발끝만 뜨거워. 이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데코레이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때 지표면과 이루는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는 줄 알아? 태양고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태양고도. 태양고도가 점점 높아져요. 낮아지지. 위도가 올라갈수록 태양이 내 머리에서 허리를 지나 다리로 떨어져.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흩어져. 에너지를 많이 먹는 거야? 조금 먹는 거야? 조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선생님이 화살표를 막 짧게 그리고 있지 않았니? 짧게 그리고 있지 않았어? 맞아? 이게 뭐야? 먹은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야. 됐어? 하지만 먹은 양은 줄어들어도 쌓는 양은 거기서 거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쌓는 거 이만큼, 여기서 쌓는 거 이만큼, 여기서 쌓는 거 이만큼. 물론 여긴 좀 많이 처먹기 때문에 쌓는 양도 많겠지. 하지만 절대적으로 먹은 게 쌓는 것보다 훨씬 많아. 됐어? 얘 먹는 게 많아, 쌓는 게 많아. 먹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에너지가 남아돈다라고 해서 과잉이라고 부르는 거고. 됐어? 여기는 먹은 게 많아, 쌓는 게 많아. 쌓는 게 훨씬 많지. 에너지가 남아돌아요, 모질라요? 모질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부족 같은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욕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들아, 에너지가 남아돌아. 하루에 1도씩 남아돈다고 치자. 그럼 한 달이면 30도가 남아돌고 1년이면 365도가 남아도네? 그럼 10년이면 3650도가 남아돌지. 그치? 거꾸로. 여기 에너지가 모질라. 맞아? 에너지가 모질라서 하루에 1도씩만 모질라. 10년이면 영하 3650도야.
너네 참고적으로 영하 3650도면 온도계로 재지도 못해요. 온도계 작동도 안 하고 온도계까지도 얼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춥습니다. 니네 영하 273도 밑에는 현실적으로 그걸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없어요. 알겠니? 됐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니네 우리 지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가 겨울철에 영하 몇 도일 것 같냐? 비슷했어. 러시아에 있는 모 도시인데 거의 100도씨 근처까지 가요. 90몇 도. 근데 도시야.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근데 거기 사람들이 살아. 그리고 막 모든 신호등 이런 게 다 얼어붙어 가지고 작동을 안 해. 알겠니? 그리고 거기 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하수관에 있던 물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다 얼어버렸겠지. 그치? 겨울철에 물을 펑펑 써요, 펑펑 못 써요? 안 씻는 거죠. 넌 좋겠다. 씻기 귀찮으니까.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되게 힘들어요. 나는 못 살아. 나는 얼른 도망갈 거야. 자, 아무튼 이 상태가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여기는 훈제, 여기는 동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져. 왜? 너 남지? 나 모질라? 내 거 처먹어라. 내 거 처먹어라. 이렇게 주거든. 되니? 이걸 주는 게 누가 이걸 갖다 주느냐? 남는 걸 모질한 쪽으로 갖다 줘서 지구 전체 균형적으로 에너지를 딱 알맞게 유지하는 이런 현상인 바로 대기와 해수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대기대순환. 이걸 뭐라고 해? 해류라고 하고, 난류, 한류가 이거 역할이야. 난류가 따뜻한 바닷물, 한류 차가워서 에너지 갖다 주고 차가워져서 내려오는 거야. 이해됐니? 승현아, 거기 히터 좀 꺼.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잘 봐라. 해석 잘해. 얘들아, 이 그래프 보면 니들 뭘 보셔야 되는 줄 알아? 여기 보셔야 돼. 여기가 뭔데? 영도라고 돼 있지. 그치? 여기가 적도야. 적도에서 에너지 많네요. 에너지 많은 게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지. 그쵸? 그럼 적도에서 에너지 많으니까 너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럼 밑에 있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잘 봐. 요 빨간 거하고 여기하고 요거 차이 봐봐. 잘 봐라. 여기 적도하고 빨간색의 차이를 봐봐. 적도와 극지방, 저緯도와 고緯도의 온도 차이가 이만큼이지. 그쵸? 크죠? 근데 파란색 뭐야? 여기랑 여기. 온도 차이 커요, 작아? 작지? 됐어? 됐어? 그래서 적도하고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크다? 태양 복사 에너지. 적도하고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작다? 지구 복사 에너지. 됐어? 그러면 여기 근방은요, 에너지가 남아돌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과잉. 여기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많아. 먹은 것보다 싸는 게 많아.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 근데 재밌는 게 뭐야? 요 면적과 이 면적과 이 면적의 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약간의 데코레이션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요 에너지가 과잉된 지역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B하고 C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A는 B 더하기 C예요. 그러면 A에서 남는 에너지를 B, C 쪽으로 갖다 주는 녀석이 누구라고? 대기와 해수가. 누구라고? 대기와 해수. 그래서 여기 쓸 겁니다.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緯도로 이동하여 지구 전체적으로 복사평형이 이룬다. 누구에 의해서? 바이 대기와 해수. 이게 대기와 해수예요. 그럼 재밌는 거. 안 재밌기만 해봐요. 안 돼. 별표한. 선생님 별표한 지점 있지? 여기 에너지 남니 모질르니 건유라. 그치, 정답이야. 에너지가 남지도 않고 모질르잖아. 어이, 똘똘해졌어. 그쵸? 여기가 어디냐? 위도 38도 근방이야. 위도 38도 근방?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38선. 그렇지? 우리나라하고 관계 있는 거. 여기는요, 에너지가 남아돌지도 않고 모질르지도 않아. 즉, 부분 복사평형이야. 그런데 이 지점이 왜 중요하느냐? 요 두 지점은 따로 쓴다. 에너지가 남지도 않고 모질르지도 않지만 에너지 이동량은 최대예요. 뭐라고? 에너지 이동량이 최대야. 왜? 남는 쪽에서 모질른 쪽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됐어?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쓸 거야? 밑줄 쳐. 온실효과가 강화되었다. 뭐라고 쓸 거야? 여기다 쓰면 안 되니까 난 여기다 쓸게요. 두꺼운 이불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이불이 두꺼워졌어. 그럼 겁나 뜨겁겠지. 덥겠지. 그러면 왜 두꺼운 이불로 바뀌었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원인은 뭐다?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해서 그래요. 석탄, 석유, 특히 석유. 근데 이제 웃긴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 세계에서 뭐라고 했어? 야, 앞으로 이산화탄소 사용하지 말자. 그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자 라고 하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래 라고 했을 것 같냐? 가장 반발을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같아? 아니, 인도. 원래 인도가 영국 식민지인 거 알지? 그치? 인도 애들 개빡친 거야. 야, 너희들 개쓰레기네. 이 새끼 인성 쓰레기네. 야, 지들은 몇백 년부터 우리나라 막 수탈하면서 석탄, 석유 막 쓰더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 석탄 좀 쓰려고 했더니만 쓰지 말래. 이 새끼야, 마치네 하는 짓이 이렇게 된 거야.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 반발하고 있어, 진짜. 알겠니? 그리고 니네 세계사를 조금 공부한 애들,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영국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니? 영국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영국이 일어나. 하여튼 영국 이상한 새끼들이야. 영국이 한 진짜 개뻘짓 진짜 많거든. 그 중에 뭐 제일 생각나는 거 하나. 아프리카 나중에 식민지였던 애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야, 잘 먹고 잘 살아. 니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걔들을 여러 나라로 분리를 해줬는데, 그 여러 나라로 분리를 해줄 때는요, 같은 부족끼리, 안 싸우는 부족끼리 같은 나라를 만들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국경선이 막 꼬불꼬불하니까 개 짜증나잖아. 직선을 그어버렸어. 그래서 전 세계 지도 보면은요, 아프리카 나라인데 직선으로 돼 있는 게 있어. 야, 이게 어느 나라 국경이 직선이냐? 그치? 영국이 한 거야. 그리고 이 직선 안에 보니까 서로 앙숙인 부족들이 막 같은 나라가 된 거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막 서로 앙숙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니? 근데 네가 정권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뭐 어떻게 되겠니? 내가 쿠데타지. 그럼 내가 쿠데타하면 또 얘가 쿠데타하고. 맨날 내전. 아프리카가 못 사는 이유가 다 영국 때문에 그래. 거기에 또 스웨덴 막 이런 나라도 있고요. 아직도 왕족이 있는데 거기에 막 스웨덴 왕족 그 왕 같은 경우는 탈출하다가 도망가면 1970년대까지 여기 잘라버리고 한번 찾아봐. 유튜브 같은데. 응? 뭐 초콜릿 농장이 거기 있고 막. 징그러워. 이게 유럽 애들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185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쭉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어. 그렇지? 예. ppm이 뭔 줄 알아? 퍼센트 퍼 밀리언입니다. 알겠니? 퍼센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몇 퍼센트. 됐죠? 그런 얘기야. 이 단위를 몰라도 되고 증가하고 있구나. 그 다음 지구의 평균 기온 보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원인, 결과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각을 했죠. 야, 이렇게 쓰다가 우리 이러다 다 죽어. 그쵸? 맞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쓰지 마. 이거 미안해. 돼? 그치?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각종 국제 협약을 맺은 다음에 쓰다 안 쓴다. 쓰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치? 별로 안 좋은 선진국 이의 나라 애들은 싫어. 네가 뭔데? 이러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또 전쟁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 들어.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만년설이 감소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지. 얘들아, 해수면이 상승한대. 그럼 육지가 뭐가 되는 거야? 바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우리는 전부 물속에 수장돼서 죽을 수도 있어. 맞아?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뭘까요, 효준아?
바닷물이 왜 올라갈까요? 응? 빙하가 녹아서 2등입니다. 빙하의 융해. 이걸 일명 해빙이라고 하죠. 2등이야. 빙하의 융해보다 더 엄청난 이유가 있어. 뭐가 있을까? 힌트.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보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체, 액체, 기체 애들은 열받으면 그렇지 열팽창 이것 때문에 해수의 열팽창이 빙하의 융해보다 훨씬 커. 열받아서 부피가 증가한 거야. 그래서 육지 면적이 감소했어. 그럼 육지 면적이 감소했는데 잘 봐. 이거 시뮬레이션 돌리면요. 중국은 북경 다 그냥 이거야. 해수면이 10m만 높아져도 우리나라는 강화도하고 인천 그쪽만 이렇게 돼. 그럼 내가 중국인이야. 시 점핑이야. 그치? 근데 해수면이 10m 올라갔는데 저기 있는 저기 동쪽에 있는 땅덩어리 있는 한국은 멀쩡하고 우리나라만 좆돼 버렸네? 그치? 너 어떡할 거야? 해수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어떡할 거야? 둘 중에 하나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벽을 만들든지 바닷물 밀려 들어오지 말라고 벽 만들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우리나라 쳐들어오든지. 맞지? 그렇지? 근데 돈 안 들인 게 뭐야? 싼 게 쳐들어가는 거잖아. 야, 해안선을 일종의 모든 해안선을 다 벽 세워? 건설비 어마무시할 거야. 맞아요?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조투도마. 그래서 아마 전쟁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식량 생산이 엄청 줄겠지. 굶어 죽는 사람 속출할 걸. 그때는 진짜 식량 있는 사람이 부자일 거야. 아, 니네 전 세계에 식량 회사 넘버 원 있는 회사가 있거든. 인공위성도 있어요. 인공위성도 있어. 인공위성.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개인 기업. 미국이. 개인 기업이야. 가족 운영이. 가족 회사야. 가족 회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근데 매출이 몇백 조야. 그 사장이 맘만 먹으면 어느 한 나라 굶어 죽이기 딱 좋아. 합법적으로. 야, 수출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 다 굶어 죽어. 무섭지. 식량이 곧 전 무기가 될 수 있어. 자, 그다음 폭염, 홍수, 가뭄 등 기상 이변 현상이 생긴대. 혹시 들어는 봤나? 엘니뇨, 라니냐 들어본 적 있어? 그게 이거야. 그다음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태계가 변화한다. 멸종의 위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에이 생물체 그냥 에이 저기 식물 죽어봤자 에이 동물 죽어봤자 나한테 뭔 상관인데요? 결국 나한테 돌아와. 알겠어? 내가 먹는 애들 소, 닭, 돼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먹는 풀뿌리들 다 못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바로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는 이런 거 있다. 야,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그렇지? 이거는 바른 생활 도덕적인 문제잖아. 그렇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은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하고 같다라고 하셔야죠. 복사평형 무조건 온도 일정. 자, 그 다음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 온도는 일정하죠. 7번입니다.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가 복사평형이 되려면 무조건 먹은 만큼 쌓아야 돼요. 먹은 게 얼마야? 20, 50, 70. 쌓는 거 얼마니? 70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70입니다. 됐어? 그러면 100개 중에 70개 먹었으니까 A는 얼마가 될까? 30이죠. 자, 그래서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돼 있어. 전체를 받아야 돼. 50 더하기 20이니까 70. 그 다음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30. 당연하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70이죠. 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에 대기가 없으면 지표는 얼마의 에너지만 흡수해? 50 더하기 20 더하기 30, 100. 지금 현재 대기가 있어 없어? 있어. 대기가 있으니까 지구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는 50 더하기 지표로 방출하는 요 에너지. 이거 두 개 합한 값이 100보다 커요.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이야. 알겠니? 고등학교 과정은 거기까지 계산하는 거야. 살짝 얘기해줬어. 자, 그다음 8번. 지구의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돼 있어. 온실효과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그치?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불 덮고 자면 따뜻한 효과를 만들어주죠. 지구는 뭐가 있다? 온실 대기가 있어서
온실기체가 있는 대기가 있어서 뭐가 일어나? 온실 효과가 일어나므로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을 이루지. 자, 그 다음 9번 온실기체가 아닌 거 산소 안 되죠? 그 다음 여기에 질소도 안 되죠? 그 정답은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1, 2.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지구온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실효과가 과하게 일어나서 이불이 두꺼워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지구온난화. 온실효과가 약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다? 강화죠. 땡.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나타났다? 맞아요.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 진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평균 기온은 높아집니다. 그럼 더더 온도에서 복사평이 이루어지겠죠.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은 대체로 높아졌죠. 됐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복사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니까 금방 끝나요. 자, 지금은 좀 봐봐. 자, 지금 보시면 적외선등이라고 했어. 이 적외선등이 무슨 역할이야? 태양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 디지털 온도계가 꽂힌 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 이거 우리가 무슨 역할이야? 지구 역할이야. 이때 이 검은색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블랙바디. 영어로는 한국말로 흑체라고 합니다. 머리에 뿌리는 거 말고 이 새끼야. 알겠어? 됐죠? 자, 그러면 이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를 막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방출하는 거야. 처음에 온도가 낮았겠죠? 방출 에너지가 많았어, 적었어? 적었어.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방출 에너지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될 거야. 그걸 그래프로 그린 게 바로 요 내용이 표고, 표를 그래프로 그린 게 밑에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48.8도부터 쭉 일정이 유지되고 있네. 그럼 잘 봐. 18분하고 20분 요 사이. 여기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건 조심해야 될 거야. 야, 18분 이후에 19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복사평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진짜 20분부터 할 수도 있고. 맞아?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18분에서 20분 요 사이에 복사평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됐죠? 자, 그래서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 현재 우리 책에선 여기래요. 그럼 여기에선 흡수가 방출보다 많겠지. 여긴 뭐라고? 여기 써 있어. 써 있으니까 쓰지 마. 여기는 흡수가 방출보다 많아서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흡수하고 방출이 같다. 됐죠? 자, 밑으로. 자, 밑으로 가시면 이제 오른쪽 하나 더 나온 얘기 한번 볼게요. 자, 전등은 똑같이 났는데 A하고 B가 있어. 둘 다 대기 없다. 아니, 대기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단 얘는 가깝고 얘는 멀지. 그쵸? 가깝고 멀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 얘는 낮은 상태에서 복사평형. 요거죠. 요거. 그럼 만약에 요걸 지구라고 한다면 이건 화성. 이게 지구야? 그럼 얘는 수성 아니면 금성.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재밌는 거 이거 해석해봐. 복사평형 온도는 누가 더 높아? A요. 복사평형 온도는 누가 더 낮아? B요. 복사평형에 누가 먼저 빨리 도착했어? 문준. 빨리 천천히는 시간 물어보는 거야. A죠. 왜? 여기 복사평형에 누가 더 빨리? 맞죠? 해석 잘해야 된다.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이 일어나는 거 A,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이 일어나는 거 B, 복사평이 빨리 일어나는 거 A, 복사평형이 천천히 일어나는 거 B입니다. 여기니까 시간 됐죠? 건율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자, 이제 정리 볼게요. 실험과 실제 지구 비교. 적외선 등은 태양, 알루미늄 컵은 지구에 해당되는 거죠. 자, 알루미늄 컵 속 공기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지 않는 까닭은 뭐 하기 때문에?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자,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면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복사 평형. 자, 이제 마지막 밑에 있는 문제 2개 풀고 끝낼게요.
자, 2, 3번. 자, 나는 다하고 나 중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복사 평형 상태. 무슨 상태라고? 복사 평형 흡수와 방출이 같다. 여기는요. 흡수가 방출보다 많아.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이 흡수는 똑같아. 방출이 요때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요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됐죠? 자,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복사 평형. 나하고의 온도 변화를 컵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로 관련 지으면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까지예요. 지금 내는 숙제는 53페이지 여기서 잠깐 있죠. 그쵸? 거기부터 57페이지 실력 딴따니까지 거기까지 해오시면 돼.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구름과 강수, 대기 중의 수증기 배울 거거든. 거기가 어려운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주 봅시다. 끝.